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해답을 찾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다. 건강한 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뿐이다. 가족을 챙기다 보면 나를 챙길 여유가 없고 세상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며 직장, 친구, 가족 문제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내 몸 좀 챙기려고 하면 다시 난관이 찾아온다. 혈당부터 챙겨야 한다.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몸에 좋다는 건강 정보는 넘쳐나고 어떤 말이 맞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 나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의사 공부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새로운 의학 분야를 접하고 건강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마주한 건 새로움과 놀라움이기도 했지만 혼란스러움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왜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놀라운 지식을 만나기도 했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환자 수도 점점 많아지고 사회적 부담도 커져 전 세계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신약이 출시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문의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다른 한쪽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은 방법에 관한 치료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할수록 혼란이 더 가중될 때도 있었다. 한층 저탄고지와 키토 식단이 유행할 때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식물의 렉틴의 위험성을 알린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 토마토, 가지, 콩 같은 이른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위협적이고 공포를 자극하는 이른바 카더라 정보가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다.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던 시절 나조차도 쏟아지는 정보에 휘둘리며 이 식단 저 식단을 시도하며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동안 깨달았다. 인체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와 개인별 다양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숲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몸의 기능, 그 기능 간의 연결에 대해 연구하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다시 공부했다.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학회, 세미나, 강의는 가리지 않고 다녔고 미국의 가장 큰 학회에서 주관하는 2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서 몇 명 없는 기능의학 인증의 자격을 따냈다. 하지만 이것은 뼈대를 세우는 것에 불과했다.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만들고 많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했다. 매일 진료실에서 SNS상에서 많은 분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 복기하고 수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참고문헌 조사와 최신 연구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끝없는 공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절감했다. 평생을 화학, 생물,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나조차도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환자인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 근거 없이 쏟아지는 콘텐츠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려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건강한 삶을 돕는 의사로서 매일 쏟아지는 콘텐츠의 홍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싶었다. 나를 믿고 함께 치료한 후 몸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며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수많은 방법 중 시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기준은 명확했다. 첫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할 것. 둘째, 이것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가장 많은 고민 끝에 해답을 찾았다. 바로 디톡스.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물론 디톡스 시스템이 온전하다고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다. 디톡스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이 박힌 바퀴를 돌을 빼지 않고는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디톡스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래서 디톡스를 몸에 하는 양치질이라고 표현한다. 양치질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의 일상에 녹아있는 습관이다. 디톡스 또한 양치질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의 습관이 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해답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내 몸에 하는 양치질, 디톡스. 디톡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가? 하고 막연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들어보았을 수도 있고 3일간의 클렌즈처럼 주스만 마시면 몸의 독소를 빼낼 수 있다는 광고 속 이미지가 떠올랐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디톡스는 우리 몸이 외부, 내부 독소를 해독하여 배출하는 인체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일컫는다.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괜찮다. 앞으로 차차 설명해 나갈 것이다. 먼저 디톡스가 왜 필요한지, 디톡스가 안 될 경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40대 중반의 여성 지혜 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변비와 여드름으로 내원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배변할 정도로 심한 변비가 있는 데다가 예민한 성격 때문에 집 밖에서는 아예 볼일을 보지 못했다. 직장 일도 힘들고 가사 일도 많아 예민하고 짜증이 많았는데 얼굴에는 아주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 10년째 지속되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지속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성격도 더 예민해지고 변비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보통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아마 증상에 따라 여러 병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비가 있으니 내과에 가서 변비약을 먹고, 여드름이 심하니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약을 먹고, 불안정한 기분이 지속되면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약을 먹으면 지혜 씨는 치료가 되는 걸까?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치료 방식이 당연한 줄 알았다. 실제로 이 환자도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하지만 디톡스의 관점을 이해하고 지혜 씨의 몸을 다시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일단 변비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배출 통로가 막혀 있다. 디톡스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디톡스가 안 되는 몸에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 독소는 염증을 일으킨다. 이 환자의 경우 염증이 피부를 통해 여드름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과 체내 염증은 기분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혜 씨의 증상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 몸의 디톡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의 집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판단하에 지혜 씨의 디톡스 시스템이 원활해지도록 몇 가지 교정을 진행했다.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와 장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혜 씨도 위산 부족을 해결하고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줄여 장의 염증을 줄여나갔다. 이후 지혜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변비가 사라졌고 변비 개선과 함께 기분 개선이 함께 따라왔다. 이전보다 훨씬 덜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던 증상이 여드름이었는데 진료를 하다가 이분의 치아에 아말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말감은 과거 치아 충진 치료에 사용되었던 수은으로 만든 재료인데
치아에 존재하면 미량의 수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아말감을 제거하고 수은을 해독한 결과 지혜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드름에서 해방되었다.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디톡스 시스템을 교정해 줌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 이런 변화는 이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나는 지난 4년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디톡스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매일 보내주는 후기 또한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기존 의학 체계에서 부딪힌 한계에 좌절하며 새로운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부족했던 건 시간과 에너지였다. 그래서 나는 진료 시간을 줄였다. 대신 이 지식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풀어내며 진료실 밖의 수많은 사람과 소통했다. 이렇게 진료실 밖의 사람과 소통할수록 나는 검사와 진료에 얽매여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의 한계를 느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료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디톡스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중 가장 유효했던 전략이 바로 십자화과 채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이 해답을 찾는 첫 걸음은 건강한 식단의 뼈대에 관한 탐색에서 시작되었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식단이 최고의 건강 식단임을 자처하며 소비자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은 다양한 식단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US 뉴스 식단 순위다. 총 30개 식단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참고 문헌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건강한 식단의 순위를 매긴 이 식단 랭킹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섭취할 것, 그 중에서도 채소는 늘 높은 순위를 기록한 식단 대부분에서 강조된다. 채소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채소만이 드세요라는 불분명한 지침으로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나 또한 이미 채소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점도 모르겠고 무슨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고민했다. 채소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채소가 있지는 않을까? 검색과 공부를 계속한 끝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이 분야 대가들의 경험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식단에 관한 연구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가 되어 주었다. 특별히 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절반은 연구자가 정해준 식단을 따랐고 절반은 평소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8주 후에 생체 나이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8주 만에 생체 나이를 약 3세 정도 되돌리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는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식단 또한 채소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식단에서 채소와 별개로 아예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강조하는 음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울트라 그린이라고 부르는 십자화과 채소였다. 십자화과 채소는 내장의 잎이 십자 모양을 이루는 식물을 총칭하는데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컬리플라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는 이 연구뿐만 아니라 기능의학의 대가인 마크 하이먼 박사가 꼽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최고의 5가지 음식에도 꾸준히 언급된 식재료이기도 하다. 대개 십자화과 채소는 무엇이 특별해서 이 분야의 대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비밀은 십자화과 채소의 특별한 성분 때문이다.
식물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 특별한 활성을 띠는 성분이 있다. 우리는 이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 채소마다 각각 특별한 파이토케미칼이 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는 암 예방, 염증 완화, 항산화 작용에 모두 관여하는 설포라판을 포함한 특별한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을 돕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십자화과 채소는 우리 몸의 디톡스를 도울 수 있다. 그제서야 더 많은 분과 건강의 시작 디톡스를 함께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십자화과 채소에 든 파이토케미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어떻게 조리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이 채소들을 매일 먹을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이 과정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먹기 시작한 후 실제로 몸에서 일어난 변화들이었다. 나의 고질적인 두드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남편의 여드름과 비염이 사라졌다.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신기해 십자화과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채소들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스무디 레시피 형태로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몸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전해준 신기한 사실이 있다. 몸을 바꾸고 나면 마음이 함께 바뀐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몸의 변화를 보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몸에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 몸이 해독되면 마음도 변한다. 오늘 이후 당신의 삶을 바꿔줄 혁명적인 디톡스를 함께 시작해보자. 염증을 해독하면 피부가 되살아난다. 어느 날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한 아기의 엄마에게 아토피가 너무 심해 아기가 괴로워한다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아이의 피부는 아주 넓은 면적에 걸쳐 염증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진물이 나는 상태였다. 바르는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며 매일 십자화과 채소를 갈아 나이블리 스무디로 마시고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 밀가루, 유제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최대한 줄여보라고 말했다. 엄마의 위대한 사랑으로 1년간 매일 스무디를 먹이고 건강한 이유식을 챙겨준 결과 진물과 상처로 뒤덮여 보는 것조차도 안쓰럽던 아기의 피부가 거의 깨끗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어요. 피부가 맑아졌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받은 메시지다.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라이블리 스무디는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반 식사로는 섭취를 늘리기 어려운 십자화과를 매일 간편하게 한 컵 분량으로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바르는 치료, 먹는 스테로이드, 그도 안 되면 면역 억제제에 생물학적 제재까지 쓰곤 했던 아토피를 식습관을 바꾸어 염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테리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테리 씨는 입술 주위에 정말 심한 피부염을 갖고 있었다. 구순염의 경우 입술과 입술 주변이 붓고 트고 갈라지는 증상을 동반하는데 대개는 오래가지 않고 호전된다. 하지만 테리 씨의 경우는 달랐다. 이 피부염이 만성화되어 버린 것이다. 치료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입술 주위 피부가 빨갛고 트고 따갑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학병원에 가서 먹는 스테로이드와 바르는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계속 재발해 병원에 다니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그렇게 테리 씨가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졌을 때 만난 것이 내 인스타그램이었다. 테리 씨는 이전까지 구수염과 식습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 피드를 통해 우리 몸에 염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원인부터 제거하도록 했다. 그래서 내가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한 밀가루, 유제품, 설탕 섭취 줄이기와 라이블리 스무디, 십자화과 채소를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의 습관을 만들며 몇 달이라는 시간이 쌓이자 테리 씨는 문득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입술에 약을 바르지 않고 있었다. 어떤 약을 써도 계속 재발하며 테리 씨를 괴롭히던 구수염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그 이후로도 몇 개월째 약 없이 재발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났던 자리에서도 테리 씨의 피부는 염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턱 주변의 모낭염, 얼굴 전반에 여드름과 사투를 벌이며 고생하던 환자도 스무디를 통해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줄여나가자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본래의 피부를 되찾았다는 행복한 후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나는 이런 후기를 마주할 때면 물론 그분들의 피부가 회복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부 속에 가려진 몸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피부는 몸에 난 창문이라고 말한다. 피부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거울처럼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만성 피부염증은 피부만 치료해서는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몸 내부에서부터 염증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낮추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염증은 우리 몸의 매연,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폭탄과도 같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이다. 위 사례에서 적용한 방법을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에 맞춰 살펴보자. 1단계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유제품이 포함된 음식 줄이기. 2단계 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식이섬유 공급,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 공급. 3단계 십자화과를 통해 간의 해독작용을 도울 수 있는 글루타치온 생성. 4단계 담즙, 아보카도 버전 스무디의 경우 좋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음. 5단계 세포 디톡스, 십자화과를 통해 몸의 매연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할 신호를 제공함. 이 효과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위장간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우며 몸의 매연인 활성산소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곳곳에 생긴 염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부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몸 내부에 생긴 염증의 씨앗은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된다. 피부는 몸에 난 창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부가 주는 신호를 잘 감지해 우리 몸을 지켜나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처럼 각종 피부염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도 스무디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피부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2가지 조언을 들려주고 싶다.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 구순염, 접촉 피부염 등 피부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는 피부 염증이 있는 분들은 꼭 바르는 치료를 함께 하기 바란다. 피부는 겉과 속의 영양이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몸 내부의 염증을 식습관 개선으로 교정하고 있다면 피부 표면은 바르는 치료를 통해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염려하여 스테로이드 연고를 무작정 기피하는 환자분들이 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급성 피부염증에 단기간 사용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를 때 나타나는 것이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염려가 되어서 피부염이 있는데도 제대로 바르지 않고 2, 3일 바르다 중단하고 재발하면 못 견뎌서 다시 바르기를 반복하며 몇 달간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야말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 물 몇 바가지 붓다가 조금 나아졌다고 불씨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또 불길이 커지면 물 몇 바가지를 다시 붓는 형국이다. 재발할 수밖에 없도록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급성으로 염증이 발생했을 때 피부가 매끈해질 때까지 연고를 잘 발라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을 막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에 더해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각종 염증원은 정말 다양하고 디톡스 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환자분들 중에도 다른 것들은 다 좋아지는데 유독 여드름, 모낭염만은 끝까지 낫지 않은 분들이 있다. 어떤 분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음식 때문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수은 때문이기도 했다. 피부는 몸에 난 창문이어서 몸의 각종 염증들이 회복하고 나서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라이블리 스무디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독서 챕터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꼭 함께 하길 바란다. 정말 다행인 것은 심하게 고생하던 사람들도 내 몸의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을 제거하다 보면 결국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